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공천 개입 의혹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까지 오늘 새롭게 나왔는지 이수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명태균 사장이 본인이 대통령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천을 받는 것처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공관위는 그냥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전달해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2년 5월 9일 0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명태균 씨에게 윤희, 김영선 경선하라던데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 이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5월 8일까지는 경선이 원칙이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다음 날인 10일에는 전략 공천으로 바뀐 바 있죠. 이 의원은 당시에 언급한 윤은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거기서 말한 윤은 대통령이죠. 다만 이 의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언을 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기록을 찾아봤더니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서 했던 말이 더 있었고 만약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다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경선 원칙이 전략 공천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있었던 두 사람, 이준석, 윤상현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김용남 의원님. 네. 그러면 저런 서울의 구청장 후보 누구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녹취로 있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대통령의 녹취로요. 예, 이른바 그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이준석 의원은 녹취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 부분은 뭐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오늘 발언 뉘앙스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지난 2022년 5월 9일로 가보겠습니다. 윤이 김영선 경선하라던데라는 메시지를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보내고 명태균 씨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5월 9일 자정 넘은 시간이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저걸 보냈고 그런데 저 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다. 다만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원이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지금 주장이죠. 김용남 의원님. 예. 그러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주장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예. 사실은 당시 당대표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어쨌든 대통령 당선인이든 대통령이든 당의 공천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뭐 여기를 전략 공천으로 하라 아니면 경선하라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죠. 저 자체가 문제다. 예. 예.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천 개입이 실제 사실로 확인이 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당시에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이준석 당대표, 두 번째 그 당시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그리고 공천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이 세 사람의 이 의견이 모두 일치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당선인입니다만 이렇게 공천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그 뭐 물리적이든 어떤 그 징계든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뭐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검찰 조사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이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공천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사법적 잣대로 범법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자들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안 한다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굉장히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공천과 관련해서 특정인을 언급하거나 한 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공천 개입이 아니다. 이거는 사실 궤변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공천 개입이라는 죄 자체가 아예 없어야죠. 네. 누구나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아니 의견 개진을 글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내일 취임할 사람이 누구를 콕 찍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게 공천 개입이 아니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그러면 앞으로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자,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틀간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도되거나 알려졌거나 확인된 내용들이 약간은 섞여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5월 9일 00시 20분경 저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오전에 날이 밝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하죠. 우리가 다 들었던 그 통화입니다. 김영선이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선이 원칙이라는 것을 대통령 당선인 저때 말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은 가능해요. 나는 김영선이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는 경선을 얘기한다라는 뜻으로도 읽히니까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것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죠.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취임식을 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오전에 벌어진 일이고요. 오후에는 강혜경 씨가 갑자기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축하드립니다 하니까 아직 모른다고 해야 된다라고 입단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39분이죠.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에게 이제 본선 후보가 되니까 현수막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강혜경 씨가 네라고 답을 하는 통화 내용도 녹취로 나와 있습니다. 끝인가요? 네. 자, 예. 그리고 나서 5월 9일에 의문점 하나. 윤상현 공관위원장의 원래는 경선이 원칙이었는데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입장을 급선회한 거 아니냐? 라는 의문점 저기는 물음표입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는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전략공천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 전에는 경선이 원칙이었고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씨와의 뭔가 통화 이후에 전략공천으로 바뀐 거 아닌가?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는 윤상현에게 전화했다라는 이야기를 명태균 씨가 들었다고 전하고 있는 녹취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5월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의혹이 조금 더 짙어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네, 정확히 그렇게 보이고요. 그에 앞서서 시장이나 구청장 공천 관련해서도 뭐 누구를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대표를 쫓아냈는데 절대로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어쩌면 공동 운명체로 다시 엮일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장이나 구청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공천 개입이죠.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나 다 가지고 있는데 재밌는 게 많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명태균 씨처럼 건드리면 이거 터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경고장을 날렸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으로 거의 됐다. 선물이래. 나의 고마움 때문에라고 5월 2일 날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통화 내지는 그 문자를 통해서 전략공천으로 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그 이후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5월 9일 날 대통령하고 녹취록만 알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가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가 5월 9일 0시 20분에 카톡을 보내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준석 예. 대표는. 그런데 보니까 전략 아니던데 이제 분위기를 전달해 줬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톡은 또 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은 대통령 부부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전략 공천으로 알고 있다 확인해 보겠다. 그 다음에 10시 정도에 대통령과 통화 전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대통령에게 카톡을 보내서 김영선 공천 잘 부탁합니다. 그런 취지의 카톡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보도에 그리고, 따르면요. 예. 그러고 나서 통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어지는 거라서 저희는 사실 5월 2일 날 여사의 선물, 5월 9일 날 대통령 녹취를 통해서 중간에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 당에서 반발이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를 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된 것이고 5월 9일 그 새벽 무렵까지만 해도 이게 뭔가 정확하게 김영선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다급하게 알고 부탁을 했던 거고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이 콕 찍어서 기자회견 때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나는 김영선 주라고 했다라는 녹취를 우리가 들었는데도 누구를 정확하게 공천 주라 한 얘기가 없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엉뚱한 얘기를 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기류가 급변해서 전략 공천으로 가게 된 거고 6월 15일 날 지인에게 설명했던 부연 설명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여사가 대통령 자격 있어? 이 문제도 처리 못하고 아침에 전화 급하게 통화하시게 명 선생님이 이런 부연 설명을 통해서 아 이제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리고 전략 공천이 아니라는 그 사실은 이준석 당시 대표가 귀뜸을 해줘서 확인한 그런 결과였구나라는 걸 예. 알게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드러난 것이다.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걸 수사를 안 하고 미적거린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예. 얘기입니까? 자,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그 시기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정해진 걸 내가 얘기한 것이지 뭔가 내가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랜만에 몇 달 전에 저한테 좀 많이 소원했을 것 같아서 저도 받았고 뭐 하여튼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고 그리고 무슨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했다면은 당에 그냥 이미 정해진 얘기 아마 그 시기에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고 뭐 다른 선택의 대안도 없고 당에서도 아마 공관위와 그 최고위에서 딱딱 찍어서 전략공천으로 마무리를 다 지은 것 같은데요. 예. 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보냈다는 카톡에는 윤 대통령은 경선하라고 하던데? 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전략공천을 얘기하는 거여서 이게 뭔가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상황을 들어가 보면 6월 1일 날 선거가 있었고요.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5월 12일서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7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눈에 부각되는 정말 뉴스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했고 김영선 전 의원을 주는 것이 특별한 뉴스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의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당시 공관위원장과 당대표가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의견 개진을 한 것까지도 한 정치적 결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천 개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그 점에 네, 대해서는 꼭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려야 되겠습니다.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전략공천이 김영선 전략공천은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김영선 의원은 일산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비례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창원이 또 고향도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경선도 아니고 전략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더 열심히 지역에서 표박가를 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 누가 봐도 창원 사람도 아닌 사람을 전략공천을 왜 하지? 갑자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무리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2018년에 이미 경남지사를 하겠다고 창원과 경남 일대 내려가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공천 기준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는가 이 사람이, 그리고 당시 경남 지역에 중진 여성 의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천을 했다고 분명히 당시에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성별과 기여도도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전략 공천에는 무리가 없었다 이 말씀이네요.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측에서 돈봉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진술이 나왔어요. 보시죠. 김소연 변호사가 2번 받았는데 기억나는 건 2021년 9월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받은 걸로 알려졌던 거는 2022년 중순이었는데 2021년 9월, 그러니까 대선 경선 지나고 본선 주자로 막 나서는 아니죠. 그때인가요? 그때는 경선 기간 중이었어요. 경선 기간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2021년 11월에 결정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봉투를 받았다는 9월은 당시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뭐 이렇게 경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 예. 그러면 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막 나오고 뭐 그럴 때네요. 그때죠. 저 돈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2022년은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도 그 돈의 성격은 뭐 교통비다 아니면 과자를 사주라고 준 돈이다라고 한 건데 2021년 9월의 봉투도 과자 사주라고 준 돈인지 이거 어떻게 윤재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 진술의 저 주장에 대해서 사실인지부터 좀 따져봐야겠죠. 근데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2021년 9월 달 정도에는 아크로비스타를 드나들면서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기간입니다. 네. 그 기간에 돈을 받았다고 하는 거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니까 신뢰도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했던 시기가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한 21번 정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국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돈을 건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그냥 선의로 줬다, 뭐 교통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 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강혜경 씨와 통화한 내용을 어제 보도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씨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강혜경 씨의 전언이 있었고요. 명태균 씨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 김영선 씨한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으신지 아시죠? 명 선생님이랑 그 막내딸 평생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까지. 왜 공천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님은 책임질 했거든. 네, 김영남 의원님. 저런 얘기를 종합하면 이 봉투가 어떤 성격인가가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게 경선 진행 과정에서 돈 봉투가 교환됐다면 정말로 아무 대가가 없었다라면 이거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 위반이 돼요? 아무 대가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오늘 10만 원 당내 법원까지. 경선을 앞두고 밥 산 거로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유죄 선고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국민이 유권자예요. 예. 명태균 씨도 유권자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줬다고 하면 선거법상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 되는 거고, 만약에 대가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비용이다. 명태균 씨가 컨설팅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받은 거라고 하면
선거 자금이기 때문에 신고가 됐어야 됩니다. 선관위에. 그러니까 불법 선거 자금을 집행한 거예요. 예. 그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가도 법률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자 사주라고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과자값으로 줬어도 기부 행위는 되는 거죠. 예, 유권자에게 준 돈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자, 이준석 의원 오늘 공항에서 새벽에 여러 질문들을 받았는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돈 봉투 받았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보도를 봤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돈봉투 받았다는 온라인 혹시 보셨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21년 9월에 뭐 받았다느니 22년도에 6월에 받았다느니 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해명해야 될 일 하나 늘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햄버거 하나 달랑 사주더니만은 네. 한편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기준에 따라 공천했을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 조사가 윤상현 의원, 이준석 의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윤상현 의원은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하죠. 아니 그걸 뭐 어떻게 오선 의원이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알겠는데. 더군다나 아까 의원님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라고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여사께 물어보든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녹취록을 통해서 윤상현 의원이 어찌됐거나 김영선 의원 전략공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상당히 반발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읽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전략공천에 합당한 인물로서 당 기여도 정체성,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녹취록과 그 대통령 육성이나 이런 걸 통하면 당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또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는 윤핵관들이 대통령 팔아서 김영선 안 주려고 해서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무수히 들었는데 어떻게 공관위원장이 이 전후 사정을 몰라서 지금 왜 수사받아야 되나 조사받아야 되나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누구보다도 이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이 모든 전말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공천의 기류가 어떻게 흘러갔는데 막판에 이준석 그 당시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전략공천으로 알고 있지? 그런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야.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라고 전언을 해준 거죠. 전달을. 그러면 공간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윤상현 위원장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연유로 그게 전략에서 경선으로 갔다가 다시 전략으로 가는지 이 행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인데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하나씩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오늘 또 새롭게 제기한 의혹까지도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구청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개입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는데 일단 듣고 나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뭐 어떤 경위에서 흘러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들을 자꾸 언론에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은 저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김종인 위원장 이름까지 나오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 당시에 당에 계시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어떤 연유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과연 이 일에서 어떤 이유로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인지도 약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재관 의원님. 네.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런데 당시에 당대표가 뭐 사이가 지금 안 좋은 거 이런 걸 다 별개로 하더라도 본인도 본인 이름을 걸고 지금 폭로를 한 네. 거니까요. 서울의 지방선거 구청장을 누구를 후보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을 의견 개진한 겁니까? 아니면 저것도 공천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 정황상의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요. 공모를 같이 했다라는 거. 정확하게 어느 지역구에 누구를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거 개입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했죠. 예. 그걸로 보면 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대통령의 주장은요.
특히나 이제 어느 구청장인지 특정이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 위반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폭로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명태균 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국민의힘에서 여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길래 당 대표가 그 새벽에 공천의 흐름에 대해서 카톡으로 알려주는 사이가 됐는지. 당대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보안성이 매우 중요한데 당대표가 알아서 먼저 알려준단 말이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 위상이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또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녹취록이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계속 본인이 받으면서 본인은 대통령한테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그러한 선거 개입을 방치했는지 여부도 이준석 의원이 해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저희가 뉴스룸 예고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이준석 의원이 이제 공천 서울시의 서울 그 지방선거죠. 구청장 후보로 누군가를 대통령이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당시 여권 관계자들에게 취재를 한 결과입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윤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폭로에 선발 더 나간 구체적인 개입 정황들이 사람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김유정 의원님. 네. 아니 그러면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김태우 후보가 참패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민심 위반의 어떤 뭐 거의 그 모멘텀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또 지방선거에도 또 지금 같은 후보를 주라고 한 건지. 앞서서 2022년 6월 공천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특정 인사를 언급하면서 개입한 그렇죠. 정황이죠, 윤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그 특정 인사가 누군지. 그런데 그 그리고 특정 인사가 김태우 그러니까요. 후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참패하고 그리고 또 다시 지금 그 재보궐 선거에도 지금 공천 얘기가 또 나니까 두 번 연속 지금 김태우 그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을 보여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의견 개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한번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의 경우에도 공천 얘기가 했었다. 그런데 그 시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것도 이루어진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아마 이준석 의원은 과거에 녹취가 다 되고 있다 자동으로 했다는 거를 뭐 이미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본인도 좀 뒤져보니 새록새록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공천 개입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단순히 명태균 그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공천 개입 문제가. 그래서 김영선 의원 세비도 소위 반띵을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면 대통령 부부나 또는 공관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한데 지금 나를 물고 늘어져? 그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공개하겠어. 지금 이런 경고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저는 전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이루어진 건지 그 공천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좀 밝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히 김영선 의원에 대한 재보선 공천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공천 개입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것이고 일파만파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로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됩니다. 근데 지금 뉴스룸에서 예고하는 내용은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인해서 공천을 받게 됐다는 내용으로 보이고 근데 당선 이후에 한 1년 만에
당선 무효형을 받아요. 예. 기소가 돼갖고. 그래갖고 1년 정도밖에 구청장을 못했는데 그 형이 확정돼갖고 거의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줍니다. 네. 8월 달에,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사면 복권을 해주고 그해 10월에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다가 큰 표차로 낙선하면서 그 다음 해에 총선까지 이제 국힘이 참패하는 이 진행 경과를 보여주는데 지금 아마 이준석 의원이 오늘 새벽에 공항에서 언급했던 서울의 모 구청장 공천 관련된 게 아마 김태우 당시 후보의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천 개입이었던 것으로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별개의 듭니다. 또 구청장 후보인지 아니면 또 이걸 있을까요? 얘기한 건지 또 모르겠습니다만 있으면 더 문제고. 예, 저희가 여권 관계자를 취재해 본 결과 저런 케이스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실에서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예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거듭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었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고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다라는 말로 제가 가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